자,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오늘도 돈 되는 섹터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sek터의 테마는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코스피가 불 붙인 듯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테마를 선정을 해주셨을지 손창현 팀장의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역시 로봇입니다. 지금 젠스랑 CEO가 얼마 멀지 않은 대만에 있고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젠스랑이 우리나라에 오겠죠. 이러면서 지금 과거에 우리가 젠스랑이 작년에 왔을 때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젠스랑이 오면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지금 다들 엄청난 기대와 자금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봇주들 이제 궁금한 거는 젠스랑이 오잖아요. 네. 오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결국에 젠스랑이 방한을 했을 때는 네. 새로운 효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타이페이 대만에서 열리는 GTC 26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이제 참여를 해서 여기에 이제 주제가 굵직하게 한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AI 컴퓨팅,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그리고 신기술인데 이 로보틱스 쪽에서의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를 좀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는데 1차 깐부 회동 때 관련된 섹터가 삼성그룹과 현대차 그룹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새로 2차 깐부 회동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2차 깐부의 후보군으로 정해진 LG그룹주들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네이버 등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깐부 회동에 이제 후보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또 로봇 관련돼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 관련돼서는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미국에서 이제 로봇 관련된 중국의 로봇향 관련된 부분을 기술 봉쇄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배제를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차 전지, ESS 그리고 태양광까지 이미 중국 관련된 기술을 배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돼서도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특히나 더 많이 올라가는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이벤트도 있고 여기에 테슬라가 지금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전기 자동차에 대한 라인을 로봇 라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해서 내년에는 이 로봇 사업까지도 성패를 좀 만들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못 올라간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은 오로지 젠스랑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젠스랑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어떤 이벤트를 지난번에는 깐부 치킨에서 회동을 하는 것 같은 깜짝 이벤트를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또 어떤 걸 할지도 관심이 많이 가고 여기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룹주 종목들은 뭘지 지금 빠르게 계산 작업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미리 한번 준비를 해봐야죠. 젠스랑이 오기 전에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현대차 그룹과 네. 삼성향 관련된 종목 중에 아직까지도 못 올라가고 있는 네. 종목을 봐야 될 것 같다. 뭘까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현대위아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게요. 동사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다양한 그 엔진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양호한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방산 관련 사업을 정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정리를 로봇 관련된 사업으로 집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아직 현대위아가 로봇 관련된 이슈로 부각은 많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에버에 비해서 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첫 번째 종목은 현대위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LG그룹을
그러니까 피하지는 말아야겠다. 그래서 LG 그룹주 중에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네. 역시 뭐 LG 전자가 오늘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기 때문에 LG 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로봇 관련된 밸류체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요. 네. LG 디스플레이도 역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 그동안에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OLED, LCD 쪽 관련된 사업이 엄청나게 부진하게 진행이 되면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이 조금씩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되면 LG그룹에서 양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로봇 관련된 밸류체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LG전자가 액추에이터 사업에 대해서 하반기에 본격적인 양산이 진행이 되고 내년에는 휴보노이드 로봇 쪽까지도 성과를 좀 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으면 LG 디스플레이도 거기에 있어서의 OLED나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관련된 차용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LG 디스플레이도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주 중에 또 LG 그룹주 중에 다직은 부각을 못 받은 그런 종목들을 하나씩. 근데 지금 뭐 현대차 그룹주는 뭐 몇 달 전에 한번 다 올라왔고 LG 그룹주들도 지금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추이를 보면서 현대차 그룹을 지난 연초에 올해 연초에 보셨던 그 학습 효과랑 LG 그룹주도 또 비슷하게 가는지 이런 것도 한번 잘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로봇주 젠슨왕 CEO가 오는 수에 탑픽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보세요, 팀장님은? 탑픽 종목은 역시나 뭐 2차 회동을 앞둔 가운데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네이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요? 네이버가 그동안에 이제 피지컬 AI 관련된 사업을 등한시한 게 아닙니다. 스타트업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회사와 애니웨어 로보틱스라는 곳에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피지컬 AI에 대해서도 투자를 자체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스타트업 기업을 바탕으로도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한국판 팔란티어. 이 팔란티어라고 하는 회사가 군사작전 데이터를 통합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랫폼 관련된 기업으로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동사도 우리나라의 국방 관련된 플랫폼을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UPI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도 좀 단행을 하면서 드론과 군집 비행 관련된 자율주행 플랫폼까지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뭐 안정적인 커머스라든지 광고 사업이 따라 올라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준비했을 때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목표가를 좀 상향으로 조정을 해드리면 1차 목표가는 한 34만 원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도 한 25만 8천 원까지 상향으로 조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를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어요. 뭐 현재가 뭐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하고 자, 네이버가 계속 마의 30만 원대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를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계속 그랬는데 이번에는 젠슨왕의 힘을 받으면서 한번 30만 원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 젠슨왕의 수혜주 네이버를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또 돈 되는 섹터 테마는 뭘로 골라주셨을지 두 번째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우리나라의 많은 증권사들의 이름이 쫙 나왔는데 증권주를 오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증권주 뭐 시장은 너무나 화랑이고 지수도 올라가고 투자 자금도 뭐 대기 자금도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증권주들도 함께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갈까요? 아마 지수가 이제 8,000선의 유가증권 시장에 안착이 되다 보니까 관심도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더 많이 이어지고 있는 맞아요. 상태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상장이 됐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에 돈이 한꺼번에 좀 많이 쏠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뭐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코스피 시장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게 상품으로 보면 한 16개 상품을 만들었고요. 이 중에 상승으로 베팅할 수 있는 ETF가 14개, 하락으로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이 2개 정도 상장이 됐다. 근데
이쪽에 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코스피 쪽에서는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붙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일단 이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단에 있는 ETF를 팔고 되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관련된 ETF 등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완전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오늘도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더 적고요.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보면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증권업체들은 이제 매매 수수료에 대한 부분으로 수익을 편취를 하기 때문에 뭐 어느 쪽에 대해서 거래가 많이 되든 상관없이 거래가 많이 되면 수익을 얻는 구조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1일에 유가증권 시장의 신용거래 비중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 27조였습니다. 네. 근데 이 올해 이제 5월 말까지에 대한 기준을 보면 37조, 그러니까 10조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신용 거래를 많이 늘리고 있는 상태다. 이게 비단 증권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분으로만 연계가 되지 않고 은행 쪽 정기예금 해지 많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통장 비중까지도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단계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대기 자금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라는 네. 점을 봤을 때는 당연히 수혜는 증권 업종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증권 관련된 기업들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증권 뭐 요즘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 다 주식 얘기하시죠. 모이면 요즘 주식 얘기가 뭐 거의 첫 번째 토픽입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증권주들은 당연히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자, 그럼 이 많은 증권사들 중에 증권주로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 한국금융지주고요. 동사는 이제 역대급 1분기 실적을 기록을 할 만큼 실적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코인원이라고 하는 코인 거래소의 지분을 20% 투자를 하는 것도 긍정적이고 또 최근에는 이제 보험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관련된 사업으로도 진출하면 상당히 레퍼런스가 다양해지면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회사는 이제 삼성증권입니다. 네. 삼성증권은 5월 초에 이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라고 해서 미국 관련된 그런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삼성증권 내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역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뭐 대형 증권사 위주로 두 종목을 한국금융지주랑 삼성증권을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탑픽 종목은 뭐 보세요? 네, 탑픽 종목 이제 거래 대금이 역시 많아지면 역시 우리나라 이제 1위 뭐 수수료를 가장 많이 편취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키움증권을 보셔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국내 주식에서도 거래 대금 1위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에서도 거래 대금이 1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매가 활발하게 더 진행이 된다고 하면 1위 기업인 이 동사에 대한 그런 점유율 자체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들어서는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그래도 1위에 대한 유지가 계속 진행이 되는 가운데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년 배당 성향은 20% 이상 배당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한 11,500원 정도 배당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 추이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면 10,000원 이상 배당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올해도 소각을 한 1,100억 정도를 소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 관련된 이슈도 있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오늘 38만 7천 원, 8천 원 유지가 되는데 이 정도 시점에서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 5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6만 3천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주들 주식시장이 화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돈을 잘 벌 수 있을 증권사, 그 안에서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또 가장 많이 쓰시는 키움증권을
탑픽 종목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증시 올라가는 것처럼 증권주도 올라가면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손창현 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팀장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